1935년 조선 땅을 밟은 한 영국인이 있었다. 떠나는 그가 품에 안고 있던 것은 백색의 커다랗고 둥근 도자기 한 점. 환희에 찬 그가 말했다. 버나드 리치,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도예가이자 현대 도예의 개척자. 그가 행복이라 극찬했던 도자기는 현재 영국 대영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18세기 조선의 달 항아리였다. 이것이 중국이나 일본과는 좀 다르다. 이 나라, 다른 나라들에는 이렇게 크고 둥글고 아무 문양도 없는 이런 도자기는 정말 없는 것 같다. 달 항아리는 조선시대의 백자다. 푸른빛 청화 백자부터 순수 백자인 달 항아리에 이르기까지 조선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백자 제작에 성공한 세계 굴지의 도자 문화국가였다. 고려와 조선을 이은 바로 우리나라는 세계 도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고 아주 선구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의 비색 청자에 이어 유럽보다 수백 년 앞서 우윳빛 백자를 탄생시킨 조선. 이 담백한 백자에 500년 조선 왕조의 이상이 담겨 있다. 안녕하십니까. OBS 역사대기획 경기천년의 유인촌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식탁엔 어떤 그릇이 올라와 있습니까? 요즘은 영국, 프랑스, 핀란드 등 유럽 도자기가 인기라고 하던데요. 그런데 혹시 이거 아십니까?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유럽 사람들이 백색의 금이라 부르며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것이 동양의 도자기, 그것도 백자였다는 사실을요. 조선시대에는 백자 생산을 위해서 왕실에서 운영하던 일종의 왕실 도자기 공장이 있었고 이를 통해서 아주 우수한 백자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조선 백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나라 최초의 왕실 도자기 공장, 그 실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서울에서 한강 줄기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만나게 되는 땅, 경기도 광주. 팔당호가 고즈넉히 내려다 보이는 분원리에 가면 특별한 유적을 만날 수 있다. 분원 백자 자료관. 지난 2001년에서 2002년 사이 이 일대에서 발굴된 조선시대 도자 유물을 전시한 곳이다. 도자기 파편들이 지층을 이루어 긴 세월 다량의 도자기가 생산됐음을 보여준다. 분원위엔 20세기 초까지 사홍원의 분원이 있었다. 사홍원은 조선시대 궁중 음식을 관장하는 중앙관청. 사홍원 분원은 왕실용 그릇을 담당하는 일종의 산하기관이었다. 바로 이 분원에서 조선시대 백자가 생산됐다. 흔히 광주분원, 광주관요라고도 불렀지만 정식 명칭은 사홍원 분원. 왕실 주도하에 왕실용 백자를 생산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국영 도자기 공장이었던 것이다. 관요의 특징은 국가에서 필요한, 특히 왕실에서 필요한 그릇을 직접 생산한다는 데 있고 그러한 제도가 확립이 되어서 도자기 산업을 국가가 직접 주도했다는 점에서 관요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조선의 관요인 분원 같은 경우는 중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운영된 관요 체제이기 때문에 도자기의 종주국으로서 관요 제도를 운영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은 명나라 때부터 경덕진에 어기창을 두고 있었다. 어기창은 중국 황실용 그릇을 제작하던 관요였다. 중국의 백자 생산은 이미 원나라 때부터 시작됐는데 명나라에 이르러서는 바닷길을 이용해 질 좋은 청화 백자를 유럽까지 수출하기에 이르렀다.
백자란 백색 흙으로 만든 도자기다. 투명 유약을 입혀 1300도 이상의 높은 열로 구워내는데 당시로선 획기적인 기술이었다. 중국의 백자, 특히 청화 백자는 황제의 선물로 조선에 들어왔다. 세종실록에 그 기록이 다수 남아있다. 이는 명예 황제가 세종 임금에게 10탁의 백소자기, 5쌍의 청화백자 대반과 소반을 하사한 기록이다. 요즘으로 치면 백자 반상기 10세트를 선물한 것. 백자에 푸른 안료로 그림을 그려놓은 청화백자는 조선인들에겐 신선한 충격이었다. 아랍에서 건너온 코발트 안료의 신비로운 빛깔. 조선 왕실과 사대부들은 이 새로운 그릇에 완전히 매료됐다. 기록을 보면 그걸 뭐 사대부나 뭐 어떤 관청에 이렇게 하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올려놓고 모여서 본다든가 뭐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굉장히 자기들에겐 새롭고 좀 귀하고 뭐 이렇게 인식됐을 텐데 그것이 조선의 왕실과 신하들 그리고 여러 계층들의 도자기에 대한 미감을 바꾸게 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에서 제작된 신비한 청화백자는 조선 왕실이 새로운 그릇 제작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충분한 이유가 됐다. 유교를 기본 통치 이념으로 새 왕조를 일으킨 조선은 고려와는 다른 왕실용 그릇, 즉 어기를 제작해 새로운 기틀을 세우고자 했다. 고려 시대의 유산인 청자를 버리고 조선 왕조의 이념을 상징할 새 시대 새로운 그릇, 가장 조선다운 그릇을 만드는 작업은 세종대왕 때부터 구체화됐다. 명예 제도와 문물을 수용하면서도 조선만의 미감이 살아있는 그릇, 그것이 바로 백자였다. 조선의 왕실은 백자를 통해서 명나라와 같은 어떤 유교 사회의 이념을 구현하고 왕실의 위상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장치로서 백자를 선호하게 된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세종대왕은 중국에 버금가는 백자 생산을 위해 전국 자기소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왕실의 그릇을 납품하던 자기소는 전국에 139곳, 고품질의 자기소는 광주, 고령, 상주의 2개 지역을 포함한 총 4개에 불과했다. 이 중 분원의 최적지로 선정된 곳이 바로 경기도 광주였다. 1985년 중부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채소밭 땅 밑에서 조선 분원의 유물들이 대량 발굴된다. 조선 초기 가마터와 당대 도자 문화를 보여주는 수많은 도자기 파편들 가운데 주목할 것이 있었다. 특히나 갓발이 이제 출토가 되었는데요. 갓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이 사용했던 전용 도자기를 구울 때 사용하는 그러한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